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여전합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복지 예산을 두고 한치 양보 없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앤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복지 예산과 일자리 예산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네. 예산안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429조 원에 대해서 정부 예산에 대해서 놓고 국회 심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예산을 또 민생 예산이냐, 뭐 보직 예산이냐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쟁이 많은데요.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1%가 민생 예산으로 봤습니다. 네, 민생 예산이라는 내용이 조금 더 많군요. 네네. 자, 이번 예산안 중에서 여야가 가장 대립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무원 증원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공무원 1만 5천 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건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반대가 좀 더 많습니다. 네. SBS 국회의장실에서 함께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진행된 여론조사인데요. 반대가 52.7%, 찬성이 42.7%, 한 10% 차이로 반대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공무원 증원과 함께 더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무래도 복지 예산이 좀 쟁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공약에서 많이 언급되다시피 복지 예산이 다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복지 예산에 대한 확대는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뭐 아동 수당이나 기초연금 등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찬성이 65% 가까이 되는 걸 네네. 보니까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근데 이게 기초연금을 받거나 곧 받게 될 60대 이상하고 50대가 오히려 부정적인 게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네. 아직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 홍보가 미흡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5, 60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하여튼 복지에 대한 인식은 아주 네. 높은 편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또 뭐 문재인 케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건강보험 지급 대상 확대에도 10명 중 8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기대가 큰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복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함께 얘기되는 게 항상 증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 증세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가 됐죠? 예, 뭐 그동안은 정세라 그러면은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이 반대하는 걸로 인식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예상외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오히려 찬성이 많습니다. 이는 뭐 정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뭐 보수층이 일단 일부분 의기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국민 인식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과세 지금, 표준에 네. 뭐 3억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 세율이 2% 이상 하면 세수가 연간 2조 2천억이 늘어나는데요. 네. 70.5%가 찬성했고 23.8%가 반대했습니다. 또 과세 표준 2천억을 초과하면 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율 인상에도 찬성이 65.6%, 반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증세에는 대체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약간 찬성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정치권에서는 이런 예산안을 두고 여전히 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격돌하는 원인이 뭔가요? 정부 애초에 야당도 뭐 이게 복지를 가지고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정부에서 이번 예산을 두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생 예산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고 반대로 야당 자유한국당 등은 보직 예산이라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청와대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과 최근 사정정국 또 뭐 방송법 개정, 뭐 공수처 이런 법률 과정에서도 이 부딪힘이 생기면 예산안이 제대로 통과될지 좀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무 라인이 지금 청와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여야 간에 어떻게 설득하는지 그것도 지금 지켜볼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국회가 정말 굉장히 어지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네. 그럼 국정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뭐 아세안 순방 등 뭐 외교 정치가 굉장히 돋보이긴 했는데 또 적폐청산 등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조사 이번 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는 73%로 지난주보다는 같은 조사 기간에 1% 정도는 하락했습니다. 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 상승한 20% 나타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긍정평가의 여론은 외교성과를 꼽았고 부정평가로는 뭐 과거사 들춤, 뭐 보복정치 이런 거를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정부 적폐청산 추진이 보복 정치인 프레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폐청산 추진 여부에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네. 드릴 텐데 살짝 하락하긴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7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여당의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리얼미터 3주차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 집권 여당 지지율과 동방 상승하는 가운데 그 국민의당 이런 데서는 사실은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근에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을 명문화하자는 입장을 낸 이후로 네. 충청권으로 지지도가 급격하게 결집해서 50% 지지율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여당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야당의 지지율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인복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